반갑습니다. LG전자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역전입니다. LG전자가 오늘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LG전자 추가적으로 고점을 못 만들고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오늘 옆으로 기면서 추가적인 고점 못 만들었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LG전자 우리가 이 추가적인 고점이 나올 때 매도를 한번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과열도가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이번에 나올 만한 고점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데 굉장히 방향성이 판도가 바뀌어지겠다. 이렇게 좀 오늘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흐름을 보고 또 다음번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데 해야겠죠. 예측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LG전자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지금 주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외국인이 이탈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보유할 수 있겠다. 혹은 외국인이 이탈이 있더라도 빨간 선 위에서 움직이는 음봉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 전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가 사실 우리가 이 LG전자를 흔들기가 있었음에도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LG전자는 기존의 백색 가전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LG전자 역시 기존의 백색 가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적만 놓고 봐도 지금 가격보다는 더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적정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의 이슈까지 받아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신념과 의지로 우리가 가져가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외국인의 세력과 차트와 흐름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은 항상 100% 확실한 부분은 없는 데다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여야 되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테마나 섹터도 다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고의 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신고가와 이 최고가에서 추세 고점에서 팔 수 있는 노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하나 정도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LG전자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가 지금 빨리 넘겨야 되거든요. 빨리 넘겨달라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패턴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 고가를 못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느낌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한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다시 보고 현재 흐름 이해한 다음에 지금 현재 패턴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흔들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거냐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래쪽 유지선을 맞닿는 구간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 타점이 그러면 매수 타점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사실 다음 주 월화수 언제일지는 몰라요. 바로 여기서 이 추가적인 십자봉이라든지 양봉을 띄우고 올려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같이 갭을 들어주고 나서 올려준다면 그날 시가 구간이 사실 없는 분들은 사야 되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 LG전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십자봉이 나오고 갭을 들면서 오전장에 포스코홀딩스는 거래량 붙으면 오히려 그거는 파는 구간이 아니라 신규로도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LG전자 지금 흐름을 분차트로 놓고 보면은 한번 이 모양새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오늘 오전장에 살짝 갭을 들어주고 올려주려 척하다가 급하게 밀었습니다. 9시 3분에 이미 급하긴 하지만 사실 퍼센티지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3% 정도 바로 밀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길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5분봉이나 10분봉으로 본다면 지금 흐름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 기준의 세력선 즉 유지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서 갭상승 시가의 십자라든지 혹은 시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뜨면은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놨었죠. 지금 오늘 일봉으로 보시면 위에 막혀 있으니까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시장에선 전고점 위에 LG전자가 있고 이 전고점 위에서 4일 정도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죽고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한 주가가 거래량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보통은 고가를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가를 갱신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거래가 안 붙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지면 안 되겠죠. 거래량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계속 밀리는 상태라면, 그래서 14만 원대가 깨지고 유지선이 깨진다면 안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가가 버텨내고 있는데 거래량이 죽는 건, 이거는 살 사람만 있고 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런데 살 사람이 위로 올려쳐서 사질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인 주포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전 밴드 매매 기법으로 이 11만 원의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하고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매매를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선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음봉이 나오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이, 이 세력의 매집가가 지금 13만 2천 원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이 팔면서 정고점을 뚫고 내려오고 빨간 선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또 한 번 기다려야 해서 역전 밴드에 다시 한번 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될 건데, 오늘 외국인 어떻습니까? 만주 팔았네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LG전자를 봤을 때 최근에 100만 주가 들어오고 30만 주 들어왔는데, 100만 주가 들어오고 40만 주 팔고 30만 주를 샀다가 만 주 팔았습니다. 특별하게 외국인이 지금 나왔다는 기조는 전혀 없는 상태고, 이 수량보다,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표보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팔더라도 빨간 선 위에 있다면 그거는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지 파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세력이 지켜주는 선 위에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수급도 이제 양호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정고점이 안 깨지고 나머지 수급이 유지가 되고 빨간 선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줘야겠죠. 먼 시일 내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패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거의 NXT 시장의 패턴인데, 정규장만 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장만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고점 구간에서 지금 정규장에서는 뚫고 난 자리를 지금 지지가 받고 있죠. 3일 동안. 그리고 그 3일 동안 움직였던 이 양음양, 예전에 진짜 한 20년 전엔 이걸 양음장이라고 불렀고, 저는 배울 때 로켓 패턴이라고 2000년대 배웠었는데,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죠. 이거를 굉장히 가장 짧은 시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들어 올리면은 윗꼬리 달면 팔겠죠. 그리고 나서 훅 밀면은, 그리고 나서 밀어 올릴 때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올리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까지 물량이 뺏기게 돼요.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매물을 소화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대로 유지가 된 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 갭상승을 두고 아래꼬를 잡으면서 버텨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조만간에 추가적인 고점은 만들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다면 아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현재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때,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어디가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바로 전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주봉상에 봤을 때도 이 19만 원대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19만 대보다 이 상승 파동을 우리가 기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를 넘어가야 파동상으로 고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산의 기준점으로 놓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앞산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앞산에 대해서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놓고 보니 지금 또 걸리죠.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16만 8천 원대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를 넘겨가는 순간이 나와야 이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반등 파동의 길이고, 여기를 넘어가야지 2차 상승을 확정짓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넘는 게 1순위인데, 이 가격대를 이제 언제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단기 매도 자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11만 원대 수준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1만 언더부터는 세력의 매집 가격이 이 11만원 정도보다 위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10만원 아래서는 오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16만원대를 언제 넘기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 부분을 보자고 했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시장이 과열에 굉장히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 SK하이닉스가 지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도. 그리고 오늘도 SK하이닉스가 10%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들이 음봉이 길게 맞으면은 다른 종목들은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가 이 상승을 확정짓는 자리 전에 나올 것인지 후에 나올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칠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 위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만약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하고 여기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 돌파하지 못하는 데 시간을 들이다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국면에서 이 16만 8천원대 이 구간을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이 14만원대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릴 케이스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LG전자는 결국에 이 신고가 돌파를 실패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거 신고가 못 돌파하고 밀렸는데 라고 해가지고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16만 8천원대 17만원대를 단기간에 이번 주에 한번 찍어주는 자리가 나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만 8천원을 돌파해가지고 지지를 받던 혹은 그 구간을 찍고 나서 아래쪽으로 밀리던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마저도 과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올라왔다 과열이 나오고 음봉이 이런 식으로 한 달여 두 달여씩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폭이 이렇게 보면 크지 않지만 23만원대 찍고 16만원까지 밀리고 11만원 찍고 9만원까지 밀리는 50%씩 조정을 거의 줬다라는 거죠. 상승폭에.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데, 어디가 됐든 간에 이 구간에 밀렸을 경우에는 한 번 더 LG전자도 지수 관련주고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부분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조건들 있죠. 첫 번째로 그 고점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거나 고점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한 번 정도 비중 조절이라도 혹은 이제 매도 후에 다시 잡는 이런 부분도 가격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패턴만 보더라도 LG전자 잘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참고들 해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고 장중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제가 이 매도를 할 때 단체적으로 매도를 하자고 같이 팔아보자고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추세 고점에서 같이 매도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팔아볼 때 매도 타점 의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전자 최고점에서 매도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가지고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파동의 목표가와 세력 매집가 그리고 리스크 부분까지 해가지고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에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이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에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 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을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에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한번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가져갔을지 한번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LG전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외국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지금 패턴상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오히려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시장은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열권에 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 과열권 구간에서 LG전자가 16만 즉 17만 원대가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라면 비중 조절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16만 8천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열이 깨지고 아래쪽으로 밀린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매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고점 구간이 오늘 나오긴 했지만 이 시세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의 매집 가격은 이 가격대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시장의 과열 구간에서 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으로 인한 단기적인 출렁임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LG전자가 단기적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매도하실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LG전자 내용 총연질 했는데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LG전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